모든 면에서 에어팟 프로하고 가격 차이만큼 조금씩 딸리는 느낌이네요. 비치가 빙포민 거리가 짧아서 안녕하세요, 아르신입니다. 요즘 애플하고 비치에서 뭐가 계속 많이 나오네요. 비치 스튜디오 버즈가 나온 지 엊그제 같은데 P 프로라는 게 또 나왔더라고요. 스튜디오 버즈는 애플 칩을 안 써서 성능이 폭망이라는 걸 제가 저번 리뷰에서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드디어 에어팟하고 똑같은 애플 칩을 썼다고 합니다. 예전에 파워버즈도 애플 칩을 쓰긴 했는데 그건 이어 행거 타입이었죠. 그래서 P 프로가 비치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제대로 완성된 무선 이어폰입니다. 비치 P 프로가 디자인은 스튜디오 버즈에서 딱 윙팁만 추가된 느낌이네요. 윙팁 끝부분을 귀 안쪽에 걸어서 귀에서 잘 안 빠지게 해주죠. 그래서 운동용으로 쓰기에 딱입니다. 다만 방수 등급이 생활 방수라서 완전 운동용이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하네요. 윙팁도 교체형이 아니라 일체형인 게 좀 아쉽습니다.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 다른데 윙팁 크기나 모양 교체가 안 되는 게 일단 문제고요. 나중에 오래 써도 이게 멀쩡할지 내구성도 좀 걱정이네요. 버튼은 스튜디오 버즈하고 동일하게 물리 버튼 방식이고요. 클릭 촉감이 에어팟이 쓰는 포스 터치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오래 썼을 때 내구성이 괜찮을지 약간은 걱정이죠. 유닛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스튜디오 버즈에는 없던 구멍들이 많이 추가됐는데요. 아래하고 앞쪽에 있는 작은 구멍 두 개는 빙포밍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길게 뚫린 슬릿은 에어팟에도 있는 사운드 튜닝용 벤트죠. 드라이브 앞쪽에 사운드 튜닝 벤트도 위치가 달라졌는데요. 스튜디오 버즈하고는 다르게 이어팁 노즐 측면이 아니라 하우징 안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팁을 다른 걸 끼워도 앞쪽 벤트를 가리지 않아서 좋네요. 포트 안쪽을 자세히 보면 내향 마이크가 보이죠. 에어팟들처럼 유닛당 총 3개의 마이크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 타입도 아닌 조그만 디자인에 에어팟 설계를 열심히 잘 우겨 넣었네요. 한편으로는 윙팁이 추가되면서 케이스도 엄청 커졌죠. 체감상 부피가 에어팟 프로 케이스 2배입니다. 요새 기준으로 좀 많이 커서 이것도 아쉽죠. 배터리 연속 사용 시간은 에어팟 프로보다 좀 더 긴 6시간이고요. 케이스 충전은 추가로 3번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사용시간 스펙은 에어팟 프로하고 똑같이 24시간이네요. 케이스 크기에 비하면 좀 아쉽긴 합니다. 하나 사소한 단점은 유선 충전 단자가 안쪽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가 두꺼운 케이블은 끼울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무선 충전을 지원을 안 하는 점도 편의성에서 감점입니다. 비치 P 프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안드로이드 앱 지원인데요. 에어팟들은 애플에서 전용 앱을 안 만들어줘서 안드로이드에서 쓰기가 어렵죠. P 프로는 비치 앱에서 소음 제어부터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전부 다 됩니다. 심지어는 한쪽만 착용했을 때 노캔 켜기는 아이폰에도 없는 기능이죠. 물론 공간 음향은 여전히 애플 기기에서만 지원합니다. 비치 P 프로는 앞서도 언급한 대로 현재 판매 중인 에어팟 프로하고 똑같은 애플 H1 칩을 탑재했죠. 먼저 나온 비치 스튜디오 버즈는 애플 칩을 안 써서 성능이 완전 폭망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버즈 리뷰를 먼저 보고 오시면 P 프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더 확실히 보이겠죠. 일단 노이즈 캔슬링 차음성부터 보면요. 전 대역 차음성이 무려 에어팟 프로보다도 앞섭니다. 똑같은 애플 H1 칩이라도 나중에 나온 제품일수록 성능이 더 올라간다는 걸 저번 에어팟 3세대 리뷰에서도 보여드렸죠. 저음 대역 노이즈 캔슬링 성능만 보면 심지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측정한 제품들 중에서 무려 2위네요. 그런데 실제 차음 특성을 주파수 그래프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음 대역에서 차음 특성이 에어팟 프로하고 꽤 다릅니다. 비치 P 프로는 40에서 100Hz 대역에서 차음성이 10dB 정도 높은데요. 그 밑으로 초저음은 에어팟 프로가 더 앞섭니다. 자세히 보면 중음 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비치가 차음이 좀 더 잘 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비치 P 프로가 평균적으로 더 좋은 건 맞는데요. 비행기를 타면서 쓰기에는 에어팟 프로가 더 유리한 면이 있네요. 이런 면까지 파악하려면 단순히 데시벨 숫자가 아니라 주파수 그래프까지 봐야 합니다. 초저음 차음 성능이 떨어지는 건 운동용으로 쓸 때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발소리는 비치 P 프로가 에어팟 프로보다 오히려 약간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음 차음성을 일부러 낮춰서 그나마 에어팟 프로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맞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애플 칩을 써서 노캔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주변 소리 듣기인데요.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당히 좋은 특성을 보여주네요. 비치 스튜디오 버즈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스튜디오 버즈는 특성 자체는 평탄한데 노이즈를 의식해서 전체 소리 크기를 좀 줄여놓았죠. P 프로는 오히려 실제 소리보다 약간 더 크게 들릴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바람 소리에 대해서도 외부 마이크에 어느 정도 윈드 디플렉터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바람 소리도 스튜디오 버즈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좋아졌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모드에서 거의 에어팟 프로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노이즈를 줄였네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바람 소리가 오히려 더 커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바람 소리보다 차음 성능을 더 중시한 세팅이지 않나 싶습니다. 에어팟하고 똑같은 칩을 쓰고도 바람 소리는 전체적으로 에어팟보다 좀 떨어지죠. 쭉 테스트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가격 차이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드네요. 이제 실제 소음 제어 특성을 특정 장비로 녹음해서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는 확산음장 플랫에 맞춘 다음에 하만탁의 저음을 더한 느낌입니다. 로우 데이터로 보면 더 확실히 보이는데요. 고음은 진짜 확산음장 응답에 거의 붙어 가고요. 저음도 중저음이 약간 빠지는 것만 빼면 하만 이어폰 타겟에 거의 맞춰 놓았습니다. 플랫 사운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애플 브랜드로 나오는 에어팟들보다 비트감을 강조시키려는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있죠. 스튜디오 버즈하고 비교하면 특성이 얼추 비슷합니다. 소리가 전체적으로 무난하면서도 똑같이 비트감이 강조되죠. 물론 자세히 보면 중음 세팅이 약간 다른데요. 스튜디오 버즈보다 중음이 전체적으로 내려가서 더 플랫해졌죠. 그래서 소리 밸런스가 확실히 좀 더 좋아졌습니다. 초저음 세팅도 확실히 차이가 보이는데요. 스튜디오 버즈보다 P-프로가 좀 더 가파르게 빠지죠. 운동용으로 쓰는 걸 의식해서 귀 내부 압력을 적극적으로 빼는 설계입니다.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20Hz 아래 초저음까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스튜디오 버즈보다 초고음 응답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해상력이 높은 선명한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소음 제어 모드를 꺼도 소리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비선형 왜곡은 애플 칩을 쓴 만큼 스튜디오 버즈보다 좀 더 좋아졌네요. 고조파 외율이 전체적으로 0.1% 이하로 상당히 좋고요. 데시벨 수치로 봐도 그냥 소음에 묻히는 수준이라서 왜곡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똑같은 칩을 쓰고도 노이즈는 에어팟 프로보다 확실히 더 크더라고요. 특히 주변 소리 모드에선 고음에서도 10dB 수준이라서 체감이 좀 크네요. 여기서도 바람 소리하고 마찬가지로 에어팟 프로하고 가격 차이만큼의 클래스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도 노이즈가 20dB 이상 올라가는 비츠 스튜디오 버즈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도 맞죠. 일단 스튜디오 버즈하고 비교해서 특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Short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Short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에어팟 프로하고 소리 특성을 비교해보면요. 일단 에어팟 프로는 전 대역에 걸쳐서 아주 플랫하면서도 부드럽게 세팅해 놨죠. 비츠는 에어팟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V자 사운드입니다. 중음이 내려가고 저음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V자를 그리죠. 그래서 P-프로가 확실히 비츠 브랜드다운 느낌을 살렸습니다. 지금부터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해서 직접 들어보세요.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Short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Short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갤럭시 버즈 프로하고도 간단히 비교해보면요. 버즈 프로는 일단 하만 타겟에 맞춘 다음에 초저음하고 초고음을 강화시킨 느낌입니다. 비츠 P 프로보다 소리가 전체적으로 쨍하면서도 묵직하죠. 버즈 프로 쪽이 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자극적이라서 첫인상은 확실히 더 좋게 느낄만 한데요. 그 소리가 오래 들으면 약간 피곤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오래 쓰는 분들은 비츠가 더 괜찮겠죠. 지금부터 버즈 프로하고 비교해서 직접 들어보세요.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but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but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이제 연결성 관련 측정 결과를 보면요. 딜레이는 에어팟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칩을 썼으니까 뭐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신호 강도는 에어팟보다 약간 약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어폰 크기가 줄어들면서 안테나 크기도 줄어들지 않았나 싶네요. 물론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을 정도로 여전히 좋기는 합니다. 통화 품질 관련해서는 비츠 P 프로도 에어팟처럼 빈포밍 마이크를 쓰기는 한데요. 마이크 간 거리가 에어팟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소음 억제력은 에어팟들보다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무선 이어폰들하고 비교하면 충분히 좋습니다. 지금부터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비츠 P 프로가 통화 관련 설계는 에어팟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바 타입 디자인인 에어팟보다는 소리가 좀 어둡게 들리는데요. 물론 요즘은 조용한 곳에선 통화 품질이 웬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비치가 빈포밍 거리가 짧아서 소음 억제력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네요. 에어팟하고 목소리 크기가 비슷해도 소음 억제력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래도 어지간한 다른 제품들보다 통화 품질이 더 좋기는 하네요. 리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요. 일단 아이폰 유저분들은 에어팟 놔두고 굳이 살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에어팟 프로하고 가격 차이만큼 조금씩 딸리는 느낌이네요. 운동용 무선 이어폰 찾는 거 아니면 애플 유저분들은 그냥 에어팟 프로 사세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성능은 갤럭시 버즈 프로보다도 좋네요. 다만 버즈들하고 비교해서 화이트 노이즈가 좀 거슬립니다. 노이즈에 민감한 분들은 그냥 버즈 프로 사시고요. 통폼이라던가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비츠가 더 괜찮습니다. 에어팟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쓰기가 불편하니까 딱 에어팟 대용폼이라는 느낌이네요. 아무튼 확실한 건 비츠 스튜디오 버즈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아래로는 버즈2가 있고 위로는 P 프로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스튜디오 버즈 같은 애매한 제품을 굳이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